네,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풍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놓치고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수천만 원뿐만 아니라 수억 혹은 그 이상의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정에 많은 우환들이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.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금액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. 네, 멋지동입니다. 저희는 보통 풍수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주거공간, 상업공간, 그런 기업, 관공서 등을 방문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내부를 감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거공간을 안내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집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집을 알아보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. 풍수의 고서 금난경을 보게 되면은요. 미묘, 재지, 총요, 이장이라고 했습니다. 미묘한 것들 속에 진정한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러한 미묘한 것들의 종류를 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.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집을 찾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하려고 하니 당연히 오히려 더 삶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복잡 미묘한 집을 찾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당연히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요.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거나 집을 찾으실 때 어디를 들르시죠?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리시죠? 근데 이 중개사분들 어떤 분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중개사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위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. 자,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. 해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익의 지점과 나의 이익의 지점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이분들은 중개를 잘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수입을 얻는 분들입니다. 반대로 나는 어쨌든 이 중개사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런데 간혹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개사분께서 막 친절하게 대하신다라고 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다 그대로 믿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분들의 포지션은 어떻게든 계약이 잘 성사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즉 매도인의 입장이든 매수인의 입장이든 간에 그 중간에 서서 빠르게 계약을 진행시키고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굳이 다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이분들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다 믿고 나중에는 내가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중개사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는 겁니다. 절대 이분들은 나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. 이 점을 꼭 잘 기억하셔서 객관적인 정보,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중개사무소 그리고 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잘 습득을 하시고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중개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방문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는 그 직전의 순간이 오게 될 때는 중개사분들에게 아예 먼저 그냥 내가 정해진 수준의 수수료 그 이상을 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계약이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혹은 그 계약적인 부분을 더 유리하게 해달라라고 협상을 진행을 하곤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모든 부분에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하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집 보러 다니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번 보고 딱 덜커덕 계약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
제가 풍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분들에게 집을 찾으실 때 2번 이상 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. 그것은 처음 갔을 때 그 마음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근데 2번 가보고 3번 가보게 되면은 필터링이 되면서 정확한 판단이 서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한 집안에 들어가서도 그 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, 미리 체크해야 될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지, 이제 거기 살고 계신 분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얼른 나오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수가 있고요. 또 간혹 부부가 같이 집을 알아보게 되면은, 예를 들어서 아내분께서는 꼼꼼하게 다 보고 싶은데 남편분께서는 에이 뭘 그런 것까지 살펴보냐 하면서 얼른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남편분은 떼내고 혼자 돌아다니시는 게 나중에 가족의 화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. 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는 풍수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게 되면은,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동하는 건 이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, 제가 풍수에서 항상 예를 드릴 때 명당과 흉지가 갈라지는 그 차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풍수에 맞춰서 집을 선정해 드릴 때도 라인까지 정해 드립니다. 왜냐?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의 그 땅의 기운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인 거죠. 하물며 한 단지 아니라고 하면은 동도 바뀌게 되고 입지도 바뀌게 되고 구조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이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것들 다 지키셔서 가야 우환이 없지, 내가 가까운 데 가니까 이건 이사 아니야, 방향 볼 필요 없어, 날짜도 볼 필요 없어, 집도 볼 필요 없어,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이후에 다가오게 될 그 우환에 대한 책임은 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.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,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상투적인 속담이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니까요. 이 이사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. 그리고 어떤 집을 딱 여러 개 있는데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,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가장 말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예민하거나 기운이 약한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야 됩니다. 즉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더 빠르게 느낄 확률이 있습니다. 반대로 강하고 기가 센 가족분들은 이런 나쁜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. 우리가 같은 찬바람을 맞아도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할수록 쉽게 감기에 걸리는 그런 원리와도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집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집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은 온전히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, 그렇다면은 그 나쁜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희생을 하시겠습니까?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, 나쁜 것은 피해서 내가 우선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 겁니다. 그 이후에 뒤따르는 그런 분들의 삶은 또 그분들의 삶인 겁니다.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으실 때 그분들에게 속인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나쁜 거지만은,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좋게 가고자 함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나쁘게 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나친 생각인 거죠. 또 그들은 그분들만의 삶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현대인들,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신 그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번영과 가족의 행복을 희생하실 겁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, 좋은 집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집안의 번영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되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. 그러한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것이니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거, 내가 좋은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시적으로 큰 의미,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집을 얻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전에 살던 집주인이 이거 두고 갔는데 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, 뭐 집집마다
남겨놓은 그 집기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. 그리고 진짜 그렇게 남겨두면 좋을 것들 같았으면 다 떼갔겠죠. 물론 좋은 것들 내도 쓸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남이 사용했던 것들,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집기 혹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구나 집기를 들여놓는 게 가장 풍수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운명,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풍수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 집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,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. 일상 속에서 그 작은 것들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은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거처하시게 될 새로운 공간을 찾으실 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조심해서 살펴서 이동을 하시고요. 또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더 나은 삶,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은 분명 더 잘 살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